코스피가 2,500을 또 이제 깨고 내려왔었고, 깨고 내려온 지 좀 됐었죠. 깨고 내려왔고, 이제 다들 사람들이 산타랠리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산타랠리가 올까 말까에 대한 얘기가 분분한데,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오더라도, 어, 뭔가 주도주도 모든 주도주가 아니라 일반적인 한두 개의 주도주만 움직이는 형태의 약간 스몰 산타랠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연말에 대주주 양도 소득세 이슈가 많이 줄어들 거라서 연말이 갈수록 증시를 눌리는 그런 악재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 지금 대내외적인 악재들도 하나둘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도 잘 넘어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지금 전쟁을 휴전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전쟁이 끝나려는 단계에 진입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또 갖고 있습니다. 네, 산친구님, 베리에피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미국 증시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집계를 해보니까 역대 최대 또 매출액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중국과 정반대적인 느낌이에요. 중국은 광문제 행사 때 소비력이 없었는지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왔고요. 근데 미국은 원래 최대 매출을 갱신하면서 되게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확실히 이제 미국이 경기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소비력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에 발표되는 PCE 지표와 이제 근원 PCE 지표를 뭐 우리는 좀 잘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연준의 또 발언의 힘이 실릴지 안 실릴지가 정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장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지금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좀 하락을 했었고요. 나머지 다우, S&P, 나스닥은 예, 차트 보면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저희 이제 요거 메뉴 띄우면서 메뉴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서 넘어가면 일단 이 시황보드랑 저희 차트 이런 거 보려면 여기 여기 이게 사라졌나? 제휴 전문가 메뉴가 지금 안 보이는데 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메뉴 변경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시황보드부터 보면 다우산업 이제 다우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종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전일에도 0.33%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뭐 조금만 하루 이틀 더 오르면 거의 여기 전고점에 닿이거든요. 이 전고점에 닿았을 때 돌파할 거냐 말 거냐에 좀 궁금한데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미국은 산타랠리가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스닥은 이미 매도 신호가 일부 나왔습니다. 전고점 돌파는 먼저 나왔고요. 전고점 돌파는 먼저 나왔고 이후에 여기서 이제 비가 나오긴 했으나 지금 전고점 돌파한 구간을 지지선으로 삼아서 이 구간에서 버텨준다면 나스닥 역시도 돌파 후 쉬었다가 한 번 더 가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여기를 이탈하면 여기 갭을 기본적으로 메꾸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참고로 갭은 이 구간에도 있는데 이 아래 구간에도 갭이 있긴 합니다. 여기까지 빠지는 거는 뭐 상상도 하기 싫지만 일단 뭐 첫 번째 단계는 요 위에 있는 갭은 메꾸러 갈 수도 있다. 만약에 여기 지금 전고점에 있는 이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S&P 500 볼까요? S&P 500은 지금 0.06% 상승을 했는데 S&P 500도 전고점 근처까지 지금 가 있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확실히 강하다. 한국 증시보다 먼저 강하게 반등을 했고 지금 먼저 전고점에 지금 다 와 있다. 그래서 사실 이래서 미국 주식을 많이들 했을 때 승률이 높은 이유가 이제 이런 거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 증시도 상황에 따라서 미국을 앞지르는 이제 수익률이 나오는 해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으로 또 자금이 몰려가는 게
현실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다우 S&P가 지금 과열권에 있는 만큼 이 과열권에서는 언제 조정이 나올지 모르게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다 아마 지금 탑력 구간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피어 앤 그리드 차트 보면 탑력 구간에 있을 텐데 이 탑력 구간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코스피는 제가 이제 그어놨었던 이 지지선을 좀 이탈하면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주려고 하는 듯한 흐름인데, 만약 조정을 좀 강하게 받는다면 여기 아래 있는 갭을 메꾸러 간다는 것도 일부 생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코스닥, 코스닥도 지금 반등하다가 이제 시무룩하게 내려왔네요. 시무룩한 상황이고, 일단 코스닥도 이 7%대 급등했던 날에 시가와 종가를 어느 정도 지지 구간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내려오면 여기서 이제 지지 받느냐 마느냐를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면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면 조정이 꽤 깊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연말까지 생각했을 때 지금 악재가 하나 둘 뭔가 시장에서 수그러들고 있고, 사람들이 뷰를 좋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 조, 제가 생각에 좋은 건 대내적인 악재가 사라진 건 좋은 건데, 점점 이, 긍정적인 뷰를 보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살짝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대중들이 많이 쏠리는 쪽은 주식시장에서는 틀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오늘 시장은 외국인이 코스닥을 222억, 기관이 2,516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이제 코스닥을 160억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오히려 선물로 오늘 좀 플레이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있는 주요 일정들인데, 일정이 정말 많네요. 일정이 정말 많고, 일정에서 몇 가지만 보자면, 음, 빈대 확산 방지 정부 대응회의 뭐 이런 거에서는 약간 단기적인 일회성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겠다. 그리고 2023 바이오 산업의 날 행사에서는 행사 내용에 따라서 참가 기업들 또 스몰캡 친구들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핵심 광물 제자원화 산업 육성 본격화 관련 포럼,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뭐 리튬이든 아니면 뭐 다른 광물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든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있는데 이 베이지북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가 또 시장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국제산업단지회 초청 전자투자 포럼 개최. 그래서 제이브리 설립과 이제 미코바이오메드랑 에스코넥 이 논의가 오간다고 하니까 관련 기업들은 이 일정 전 아니면 당일에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논의. 그래서 이 특별법에서는 새롭게 이제 전력망 확충이 되거나 그쪽으로 이제 자금 지원이 되는 쪽 아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이제 지금 산유국들의 감산이나 증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가가 많이 내려온 만큼 또 아마 감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감산 얘기가 나와서 유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상황이 나오면 또 시장의 변동폭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게임 분야 수출,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등등 이런 각 뭐 키워드별로 일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쭉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속해 있는 분야다 하면 그 일정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오늘 SK하이닉스가 2.11% 상승했는데, 오늘 하이닉스의 이제 급등은 급등 아니고 한 상승, 소폭 상승한 이유는 원래는 이제 디램 점유율이 35%까지 도달한 역사가 없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지금 하이닉스가 달성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보통 한 45%대, 많을 때는 한 50%대도 점유율을 차지를 했었고, 하이닉스는 통상 한 3위를 갖다가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2위로 올라와 있고, 마이크론이 지금 3위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점유율이 지금 21.5%인데 하이닉스가 35%, 그리고 삼성전자가 39.4%로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하이닉스의 역대 최대 시장 점유율이라고 보이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은 하이닉스가 HBM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엔비디아 고객사로 미리 확보해서 내년 캐파까지 풀로 이미 수주가 완료됐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DDR5 전환도 빠르게 하면서 특히 DDR5 시장에서도 하이닉스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하이닉스의 점유율 상승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슈에 힘입어서 하이닉스는 오늘 이제 최근에 있던 하락폭을 좀 만회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하이닉스가 여기 한 21이평선을 밟고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은 21이평선을 밟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반등하면서 다시 상승을 한다면 추세선의 이제 상단을 노려보러 여기까지 한번 더 움직이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이제 지지선에 이제 상단 부분까지 내려왔고요. 여기서 이제 버티는지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여기 21선에서 한번 반등 줄 만한 자리에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반등을 주려고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은 뭐 내부자의 자사주 매도가 좀 이슈가 있었고요. 오늘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LG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뭐 삼성 SDI도 그렇고 2차전지 셀업체들은 아직까지 흐름이 V자 반등은 힘들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쉬어가거나 하는 구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에코프로도 뭐 비슷한 흐름이고, 에코프로 BM. 일단 근데 코스닥에서 2차전지주들의 조정으로 2차전지로 그 코스닥을 움직이는 힘이 좀 약해졌다고 하긴 하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이려면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2차전지 쪽이 조정 받을 이 정도면 받을 만큼 받았다,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좀 기다려 보면서 2차전지 쪽이 움직인다면 코스닥도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지지 구간은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23만 5천 원 이 자리를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뭐 비슷한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 상승 반등이 강한 게 쉽지 않은 게 이게 리튬 가격이거든요. 주봉인데 22년 10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자고 일어나면 리튬 가격이 빠지고 자고 일어나면 리튬 가격이 빠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것만 해도 사실 2차전지 업체들에게 투심에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2차전지 원재료 리튬의 관점에서 봐도 약간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저희가 헬스케어까지 저희 한 며칠 정도 계속 경고했었죠. 왜냐면 이게 B 모양도 뜨고 제가 상단에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무조건 분할 매도 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 주라도 팔기 싫어도 최소 한 주 이상은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10%든 20%든 30%든 분할 매도 관점에서 일부라도 팔아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한 2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헬스케어만 해도 거의 한 7, 8% 빠졌네요. 그래서 여기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바닥을 잡히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바닥이 잡힐 만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한 이런 자리에서 받아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못 받아 그렇게 강한 자리는 아니라서 못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강한 자리라고 하면 그래도 한 여기 67,000원 이런 자리가 조금 더 강한 자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차트 볼 때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 이렇게 확대랑 이제 축소하는 거 궁금하신 분 있다고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그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화면이 확대되고, 반대로 이제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다시
본래 화면으로 넓어집니다. 그리고 캔들을 좀 넓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기본이 300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서 저는 보통 1000개를 기본으로 해서 보거든요. 1000개 눌러가지고 이렇게 넓게 해서 봤다가 좁혀서 봤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 네이버도 지금 반등을 스물스물 지금 하고 있고요. 박스권을 이렇게 잡고 나서 움직이고 있고, 신규 진입은 애매한 자리. 만약에 조정받아서 아래 매수 신호가 나오면 노려볼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사기도 애매하고 뭐 팔기도 애매한 자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카카오도 최근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강해서 그런가 계속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말은 조심을 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알테오, 알테오젠 저점을 아직까지는 깨지 않고 있고요. 이제 곧 11월 말인데 머크와의 그런 딜이 어떻게 형성사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 쪽은 최근에 오늘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가는 00시에 이제 그 블랙핑크가 아니라 YG의 베이비 몬스터가 이제 그첫 신곡을 공개를 했고요. 상당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서 빠르게 이슈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엔터주들 쪽도 좀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슬슬 바닥 자리에서 반등하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 YG는 아직 확실한 반등이다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일단 YG가 아니라 JYP가 그렇고요. YG 엔터는 네, 여기도 뭐 지지선 부분에서 지지를 좀 해줘야 되는 걸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인 추세를 먼저 이제 복귀하는 게 좋으니까 이 추세부터 일단 깨고 돌파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지금 저는 이제 하이브를 추세 돌파 나오면 보자라고 했는데 추세 돌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살짝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가 추세를 돌파하면 나머지 이제 동생들도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는 또 콘서트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투심에 좋게 영향 미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포스코 DX는 여전히 견고한 모습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기아, 현대차. 기아랑 현대차도 약간 저항에 막혀 있는데 지금 막혀 있는 자리를 뚫고 올라온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피크아웃 논란이 있음에도 이런 자리를 뚫고 올라온다라는 말은 다른 얘기로 한 번 더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거고 오늘 시장 보니까 최근 계속 자율주행 쪽이 강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나중에 좀 얘기하긴 하겠지만 현대차 보면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관련된 모든 걸 담당하고 있죠. 오늘도 현대오토에버가 제가 이제 예전에 저항선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한 4거래일 정도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오늘 돌파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현대오토에버가 이 가격대 지지선 17만 5천 원을 종가 기준으로 깨지 않는다면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린 리포트 종목 중에서 오늘 DYPNF가 7.3% 7.3% 정도 상승했고 바닥에서 지금 느긋하게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는 역대 최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별로 실적적인 면에서는 그런 우려가 별로 안 되는 종목이고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 뭐 시간적인 기회비용은 확실히 세이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싸게는 못 사겠죠. 싸게 살려면 이 바닥에서 해 뜰 때 사야 되고 이제 여기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플레이위드. 플레이위드는 6.4% 상승했는데 최근 이제 저희 보고서가 쓰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올라가지고 이거 이러다가 쓰고 나가면 고점인 거 아니야 라는 걱정했는데 쓰고 나서 조금 오르고 이렇게 좀 빠졌어요. 그러다가 오늘 좀 올랐는데 지금 기사 보면 실M이 이제 30일 국내 정식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플레이 위드에 좀 기대가 되는 작품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대만이나 중화권에 출시를 했을 때 좋은 실적을 냈던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도 이 게임을 출시했을 때
나쁘지 않은 실적을 낼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움직였다라고 생각하고 퓨런티어. 퓨런티어는 변동성이 최근에 좀 강한 것 같아요. 급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높게 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여기 위에 고점을 다시 뚫을 일이 남았는데 한 번만에 돌파는 힘들 수 있으니까 좀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다가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퓨런티어는 완전 새로운 세상으로 또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배상신 대표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카메라 검사 장비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미 카메라 검사 장비 업체 중에서는 퓨런티어가 전장용은 독보적입니다. 이 친구밖에 안 하고 모회사인 하이비전 시스템이 카메라 관련 휴대폰 모바일 카메라 관련해서 다 하고 있고 이미 이 두 업체에서 카메라 검사 장비 시장은 거의 다 먹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주요 핫했던 키워드 살펴보면 온디바이스 AI, 중국 배령, 정치인, 신규 상장주인데 온디바이스 AI는 제가 처음 이제 기사 나왔을 때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좀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키워드로 뜨게 되었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의 대장주는 제주반도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주반도체는 저희가 온디바이스 AI 나오기 전에 먼저 차트적으로 보고 먼저 얘기를 했었죠. 이 구간에서 저점에서 이렇게 수급봉이 반복적으로 뜨는 자리 분명 의미가 있다 라고 했었고 이런 수급봉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주가를 밀어 올리기 위해서 세력들이 들어오는 건데 이 제주반도체는 급등 한번 하고 나서 눌림목을 줬었고 제가 눌림목에서 여기 올라오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 시세를 준다라고 제가 예상을 한 건 아닌데 온디바이스 AI의 수혜주로 엮이면서 시세를 더 잘 내고 있고 원래 한 반도체 쪽의 업황이 좋아지면 제주 반도체가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걸로 움직일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못 움직일 텐데 아마 온디바이스 AI로 엮이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형 AI와 다른 개념입니다. 생성형 AI는 클라우드랑 데이터 센터에서 저장되어 있는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이제 요구 사항에 따라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고요. 온디바이스 AI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비서, 그냥 휴대폰에 붙어 있는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AI 기능이고,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으로 볼 수 있고, 근데 이 온디바이스 AI를 휴대폰 자체적으로 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들어가는 반도체 그리고 스토리지 뭐 MLCC 등등 더 많은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램만 놓고 보더라도요. 보통 한 요즘 원래는 막 32기가, 16기가, 128기가 많으면 요즘 512가 이렇게 나왔는데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나오면 그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장착한 디바이스는요. 최소 256기가, 많으면 512기가 정도는 최소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이 친구들이 먹는 용량을 포함해서 빼고 정상적인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제 휴대폰에서도 뭐 1테라짜리 용량의 휴대폰도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낸드, 디램 할 거 없이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디램 쪽이 더 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디램과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들이 대부분 이제 엮이게 되고 특히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 어, 많이 엮여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보면 여기 에이징랜드, 퀄리타스 반도체, 칩셋 미디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이런 친구들 다 약간 그런 쪽으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미지스 보면 지금 25% 급등을 했죠. 오늘 이미지스도 이게 급등을 워낙 자주 해가지고 수급봉이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미식스도 어느 정도 박스권 쳐놓고 움직이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박스권 안에서 반복적인 수급봉들이 많이 보였고 이번에 또 수급봉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승했을 때 여기 거래량이 많이 터진 자리들이 있어서 한번 찔러주긴 할 것 같아요. 여기 위에는 찔러줄 수 있겠으나
여기를 안착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안착을 하면 더 갈 의지가 보이는 거고, 안착을 못하면 이전처럼 갔다가 그냥 밀리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 기업의 개별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연관이 더 되고 하는 부분은 더 깊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예전에 이제 반도체 관련 신규 상장주 얘기할 때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향성을 틀 때 신규 상장주들은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오늘 이제 20%대 급등을 했었고, 이제 이건 보유자 영역인 것 같습니다. 에이징랜드도 비슷한 에이징랜드는 매수 기회도 안 주고 가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통 알려드리는 방법은 상장 이후 반토막 난 신규 상장주들을 노리는 방법인데, 이 친구는 반토막이 아니라 신규 상장하고 나서 쭉 날아가는 흐름이니까 기회가 없었던 것 같고, ALT ALT도 최근 이제 방향성을 좀 바꾸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 뜨는 자리, 변곡점 매수 신호 자리 이렇게 뜨고 나면 이제 바닥에서는 확실히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가 막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다 끝나고 소개해드리면 이제 나가신 분들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번 주에 게릴라 이벤트를 한번 할까 해요. 그래서 뭐냐면 저희가 블리큐를 갖다가 계속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무료니까 지금 마음껏 써보시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블리큐를 갖다가 새로 가입하시려면 유한타 증권 계좌를 또 개설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한정으로 해서 선착순으로 제일 먼저 이제 유한타 계좌 가입해서 블리큐 설치하시는 분은 어, 한 분에게는 제가 치킨 기프티콘 하나를 드리고요. 나머지 이제 선착순 10명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중간에 제가 약간 막간 이용한 이제 광고 이렇게 나간 거고, 음, 어떻게 이제 그거를 하시냐면, 가입을 하신 다음에 저희 블릿 홈페이지에서 여기 채널톡 있죠? 여기 채널톡에서 블리큐 신규 가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CS 담당하신 분이 나머지 뭐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중국 폐렴 관련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면요. 예, 중국에서 이 호흡기 질병이 지금 또 계속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최근에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또 리노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자꾸 어린이들이 걸리는 질병이 많아지고 있고, 왜 중국에서만 이런 일이 자꾸 터지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이런 폐렴이 발병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중국인들이 또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행 온 사람들에 의해서 옮기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질병이나 빈대도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나라 간의 이동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터졌다고 해서 중국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한국에서도 이런 거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또 반응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국제약품이 관련된 기업으로 움직였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야, 땡땡땡 폐렴. 결국은 폐렴인 거잖아요. 그래서 폐렴 관련된 약을 취급하는 기업이 그 테마주로 엮여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신종 바이러스다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약의 그런 증상을 완화하는 약을 만드는 회사들은 많이 엮이더라. 그래서 특히 제네릭 의약품 업체들이 시총이 싸고 이런 일반적인 약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로 많이 엮이는 것 같고, 국제약품은 옛날부터 좀 끼가 많은 종목이었어요. 끼가 실제로 예전에 이렇게도 급등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하염없이 지금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이제 추세가 달라졌습니다. 이 친구 추세가 달라졌고 다시 한번 테마 타고 날아가려는 심산인 것 같은데, 지금 오늘 급등해서 매수 기회는 없긴 하거든요. 없긴 한데, 만약에 이제 이 아래에서 좀 눌림목을 준다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매수 관점에 접근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신 분들은 그냥 이런 단말성 이슈들은 그냥 넘기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장이 반등하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서 다시 테마주들이 또 난립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좀 주도할 만한 테마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면 일시적인 테마들은 그냥 패스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국 폐렴은 이 정도 이슈로 해서 짚고 넘어가고, 다음에 정치인. 제가 오늘 텔레그램에 오늘 왜 형이 거기서 나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뜬금이 없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정재 배우가 동기 동창이라고 해요. 현대고 5기 이제 동기 동창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내에서 같이 밥 먹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고, 그럼 관련주 뭐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정재 배우의 이제 연인으로 알려진 어, 임세령 상무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대상 홀딩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 인맥주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서 급등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대상홀디스는 그나마 뭐 실체가 있는 테마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동기 동문에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의 어, 여자친구가 있는 뭐 회사다라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정치 테마주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현상을 받아들이고 그냥 거기 어떻게 편승을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상홀딩스, 대상 이제 모두 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렇게 강세를 좀 보였었고 그 외에 우선주도 급등을 보였습니다. 대상우가 상한가 갔다가 내려왔네요. 22% 마감했고요. 대상홀딩스 그래서 오늘 한동훈 관련주 중에서는 아마 향후에 정치 인맥 관련주로는 이 대상 그룹주들이 많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정치인 관련해서는 이준석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이제 전 대표의 얘기를 보면 새로운 플랫폼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당 창설을 통해서 당원들이 새롭게 이제 소통을 하고 어, 이제 당 유지 비용이나 이제 당을 운영하는 간접 비용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낮추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신당 창당에 대한 그런 얘기가 더 탄력을 붙으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 오늘 넥스트아이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아버지가 사회이사로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관련 테마주의 대장으로 많이 역할을 했었고요. 최근에도 그런 이유로 이제 급등을 많이 했었고 눌렸다가 오늘도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은 하루하루가 이렇게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확실히 변동성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감당하실 수 없는 분들은 고점에서 절대 따라가실 필요가 없고 이제 미리 체크를 한 다음에 이런 바닥에서 충분히 뭐 살 기회는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삼보산업 정도 더 있는데 삼보산업도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었죠. 여기도 오늘은 별로 못 올랐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준석 관련해서 창당 이슈로 이런 기업들이 좀 움직였다. 정치인은 확실히 12월에도 만약에 증시를 갖다가 이끌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면 정치인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아마 시장에서 테마주로 주도 테마로 군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12월부터 해서 이제 후보자 등록일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후보자 등록일 시작했다라는 이슈로 한번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총선에 나간 사람들의 그런 발언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뭐 나는 이번에 총선 나 어디 지역구로 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도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정치 테마주들 보면 한 2주 전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관련 기존의 이제 테마주들은 너무 급등하면서 지금 감리 지정이 되거나 한 텀 쉬어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관련주가 쉬어간다면 다른 쪽 정치인 관련주들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는데 오늘 이준석 쪽으로 이동한 게 이런 계열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쪽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최근 반도체 안에서도 좀 차별화된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반도체주들 안에서 많이 오르는 친구들 많이 오르는데 많이 오르지 못하는 친구들은 많이 오르지 못하고 대부분 아마 장비 업체들보다는 소재 업체들, 부품 업체들이 좀 소재보다는 부품 업체들이 강한 것 같고 지금 보면 SNS텍 여기도 시총이 이제 1조 가까이 되는 친구인데 조정받다가 이제 해가 뜨고 나서부터 이렇게 본격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썼던 건 코미코도 아직까지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근데 약간 과열권에 있는 게 살짝 걸리네요. 그리고 펠리클 한 업체들까지 해서 해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선단공종 친구들에 대한 좀 이슈화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DB하이텍이
오늘 6%대 상승했는데 최근 움직임이 없었다가 본격적으로 다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DB하이텍이 경영권 문제가 있는 만큼 DB하이텍 같은 기업은 경영권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는지 아마 내년 3월 주총이 다가올수록 그런 이슈가 더 많아질 여지가 있는 기업이라 생각하고요. 사실 신규 매수는 이런 자리에서 해줘야 되는 구간이고 지금은 보유자들이 일부 분할 매도를 하고 만약에 여기 조정을 받아서 이 박스권 안에 있다면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 중에 DB하이텍이 좀 움직였던 흐름이 있고 그리고 팹리스 업체 친구들도 이제 온디바이스 AI로 지금 엮여서 가는 건데 그 외에 기판 쪽도 배덕전자나 심텍 이런 쪽도 오늘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다시 한번 이제 수급이 들어온 만큼 쳐다볼 필요는 있다. 그 외에 또 뭐 있을까요? 해성 DS 기판 쪽도 이제 움직이는지 봐야 되고 해성 DS는 뭐 별로 반등을 하지 못했네요. 별로 반등하지 못했고 반등하지 못한 이유는 뭐 리포트나 뭐 뉴스 같은 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도 기판주들이 가면 뒤늦게 따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TLB는 DDR5 관련 PCB죠. 여기도 저점을 조금씩 미세하게 올려가지고 있고 흐름 자체는 막 크게 추세를 벗어났다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여전히 주도주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 쭉쭉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고 HBM 쪽도 이제 오늘 쉬는 모습 보였어요. 그래서 HBM이 쉬었다고 반도체가 쉬는 게 아니라 HBM이 쉬면 뭐 온디바이스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 전통 반도체들이 움직이거나 이런 걸 밸런스를 갖다가 순환매를 잘 체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장마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 이제 질문